안녕하세요. 참된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맞았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제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비교적 좀 수월하게 백신, 그러니까 자녀 백신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맞을 수 있게 됐는데, 수도권이나 이렇게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,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 대기 잡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저도 그 대기는 걸어놓긴 했는데 확인하고 들어가면 바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농간이 아닐까. 저는 이제 학원 근처에 바로 옆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가 뜨고 나면 안 잡으면 가서 말로 물어봤었거든요. 혹시 자리 없나요? 그랬더니 제가 처음 갔던 그때 5월 말쯤에는 전산 처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했었지만 자녀 백신이 점점 귀해지면서 인기가 많아지면서는 무조건 그 온라인 전산상에서 잡히신 분만, 그러니까 온라인 전산상에서 접속이 되신 분만, 등록이 되신 분만 접속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면, 제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1차를 맞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백신 알림이 뜨는 거예요. 저 말고도 어떻게 누가 취소하신 분이 생기는지, 자녀 백신이 나왔다고 떴는데 이제 바로 이제 누군가가 결정을 하셨겠죠. 그랬더니 병원에 그죠? 거짓말 안 하고 한 5분 정도로 몇십 통의 전화가 오더라고요. 이거 왜 뜨자마자 접속했는데 안 되는 거냐, 뭐가 전산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, 니네 미리 정해놓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문의 전화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저도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백신 알람이 뜨자마자 바로 눌렀는데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한 개였을 때는 없을 수 있지만 한 3개씩 뜰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게 미리 정해놓은 루트가 있어서 내가 누락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이게 알람이 오고 누르면 늦게 되는 것 같고요. 알람이 오는 동시에 접속을 하시게 되려면 내가 계속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서 맞아야 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누군가의 노하우에 의하면 한 4시 이후 5시 전후로 제일 많이 생긴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 친구가 자녀 백신으로 저보다 일주일 먼저 맞았고, 제가 맞았고,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도 6월 초에 맞았고, 뭐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한 5-6분이 근처에 계시더라고요.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이. 그런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증세가 없으셔서 타이레놀 하나도 안 먹고 마무리가 되셨고, 저희 어머님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잘 때 하나를 드셨다라고 해요.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타이레놀 한 알, 2알 정도.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. 근데 제 경우는 그날 맞으러 갔는데, 이건 저는 좀 특별한 경우지만, 저는 학원 근처에 병원이 그 이비인후과가 있었거든요. 저는 이름만 보고 그 이비인후과인 줄 알고 시간에 맞춰서 딱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푸른 성모 이비인후과라고 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병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지역 명칭이 있어서 생각보다 좀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거예요. 너무 당황스러워서 택시를 타고 뛰어서 올라갔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택시 안에서 전화를 해서 내가 몇 시 예약인데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급한 마음에 이게 노쇼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도 되고, 그래서 막 뛰어서 갔는데 그 설문지 하나를 작성을 해요. 문진표라고 해야 되나? 뭐 과거 이력이 없었고 현재 몸 상태는 어떠며 이런 개인 인적 사항을 적는 건데,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체온을 쟀는데 제가 37.6도인 거예요. 2번을 쟀는데 2번 다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37.5도 이상이 되면 투약할 수 없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허무하잖아요. 굉장히 좀 오래 기다렸고, 그래서 나는 이제 맞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었었는데, 이 온도 때문에 그렇다고 우길 수도 없는 일이고,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단 체온이 37.5도 이상이 되면 주사를 투약할 수 없고, 그런데 만약 그게 뭐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에서 생긴 문제라면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참 초조하게 그 10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온도를 쟀는데 37.4도가 나온 거예요.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. 그래서
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원하면 놔줄 수 있다. 그런데 그 결정은 저더러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. 그렇지 않아도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말들이 많았었는데,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그 약이 부족해서 사전 예약한 분들도 다 맞지 못한다라는 그 기사가 뜨기 시작할 무렵이었었거든요. 그 짧은 순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. 근데 누가 대신 결정을 내려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, 제가 제 과거 이력을 봤을 때 특별한 지병이 있거나 아픈 기억이 없었고, 그리고 독감 접종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이상 반응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. 그리고 이건 자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건강한 거에 있어서는, 건강에 있어서는 나름 좀 자신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도 좀 있었고, 그래서 그냥 놔주세요 라고 하고, 선생님도 뭐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사를 맞고, 근데 뭐 아프다 안 아프다라는 말씀은 많으시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아팠었거든요. 독감 접종과 비슷하긴 했는데 약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이게 화하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뭐 못 맞을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아픔은 있었고, 그리고는 30분 정도 이상 반응이 있는지 대기했다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원래 열이 조금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주사를 맞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어요. 특별하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고, 이게 근육통이라고 해야 될지, 그러니까 주사 맞은 부위 주위로 그런 근육의 저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게 좀 불편해서 타이레놀 먹었더니 괜찮았고, 그리고 원래 열이 좀 났던 것도 타이레놀 덕분인지 좀 내렸었고요. 그리고는 뭐 딱히 힘들다라는 생각은 없었었는데 좀 나른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한숨을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에서 이렇게 땀이 쫙 빠지면서, 그렇게 그 몸살 감기를 앓고 났을 때의 그런 그 좀 몸처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체온을 쟀을 때는 특별하게 열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냥 그렇게 지냈고, 그리고는 별다른 힘든 거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뒤로도 저는 열은 오르진 않았는데 계속 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. 체온을 쟀을 때는 뭐 36.5도 혹은 30.6도 정상인 체온인데, 제가 느끼는 열기는 조금 더해져서 좀 불편하다, 화끈거린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또 타이레놀 하나를 먹기는 했는데, 굳이 안 먹어도 상관없었지만 꼭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불편하기 전에 그냥 먹자라는 생각으로 타이레놀을 총 한 4알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주위에서 얘기를 하시기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, 그러니까 이런 백신을 맞고 불편함을 느끼면 젊은 거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늙은 거다라고 하는데, 저는 그 중간쯤 되는데 아마 늙은 쪽에 가까워서 별 이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제가 맞았던 아스트라제네카 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제 2차 접종은 11주 후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11주 후에 2차를 맞고,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, 1차를 맞고 나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COV라는 게 있어요. COOV라는 데인데 거기 들어가면 그 예방 접종 확인서가 나오더라고요.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극장 영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, 그리고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서도 할인된 정보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당분간 그걸 누려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